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집행점검반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 비위원장은 법 시행 이후에 점검반을 본격적으로 출범해 금융 현장에서의 실제 법 집행 상황을 밀착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 등의 정보통신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넉 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품목 중에는 정보통신기기와 반도체, 석유 제품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지만 승용차와 철강 등 BIT 부문은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 동남아, 미국, 중국, 일본 등으로의 수출이 나란히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물량 격차가 2.5배로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격차가 이어지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올해 8월까지 등록된 전기차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20%가량 상승하면서 1,000만 대에 근접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 여전히 전기차 수요 둔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압도적인 성장 속도가 전 세계 성장률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장마감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조금 더 깊어지는 흐름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의 하방이 그렇게 크게 열려있지는 않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한번 중국 증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살짝의 둔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위축이다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금쪽이 같은 우리 한국 시장의 위축이 더 심화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자, 우리는 오후장까지 그리고 마감 시장까지 면밀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인사이트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어떤 종목군들 가장 많이 조회되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5가지 종목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사실 저도 다양한 섹터군들을 좀 포진하고 싶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들이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제약을 보겠습니다. 상한가 안착하면서 30%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구용 항암제가 중국의 판매 기대감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이러한 주가의 탄력을 가져간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17,2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블루엠텍도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종목이죠. 우리가 위고비 출시 기대감들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또 한 번 두각을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 탄력이 이전에 주목받았을 때 대비해서는 조금은 약하다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3.51%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LK삼양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자릿수의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9.18%의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광학렌즈 전문 업체로서 이제 일본에 지사 개설식을 개최했고요. 이러한 소식이 장 초반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주가에 탄력을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9%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해성 에어로보틱스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9% 넘는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 미국에 있는 한 회사가 이 대규모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투자액도 상당히 크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종목이 부각받았지만요. 앞으로 한국에 있는 AI 로봇 기업들에 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것이다라는 이슈들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의 탄력들은 해성 에어로보틱스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나아갈 기업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이 된다면 그 부분에 관한 해답들도 같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코퍼스 코리아 보겠습니다. 최근에 쇼폼이 상당히 인기죠. 이러한 쇼폼이 글로벌 진출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10% 넘는 상승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1,216원에 거래되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실시간 조회 종목까지 저희와 살펴보셨습니다. 자, 마감 시장까지의 전략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좋은 해답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내일장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마감 시장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오늘도 시장에 관한 분석들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대표님의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한번 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체 시장이 사실 방향성들이 좀 뚜렷하지 못한 흐름들이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좀 어제와의 좀 다른 결은 어제는 그래도 외인 선물, 외인이 수급에서는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비교적 좀 양호한 네. 그런 흐름들을 오후장에 좀 보여줬는데 오늘은 사실 삼성전자의 이 잠정 실적 발표가 명확하게는 반도체 섹터의 어떤 수급을 확장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실망감으로 좀 작용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지수의 조정 양상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좀 보고 있고 오늘 현선물 매도세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제 기점으로 보면 오후장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지표는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늘의 이 시초부터에 대한 외인 이 수급, 외인 매도세가 좀 더 확대되는 부분들은 전반적인 어떤 매크로 지표라든가 글로벌 기조에 관련된 어떤 시장 우려라기보다는 오늘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 그 부분들에 관련된 조정이 좀 크지 않나 좀 보이고 특이하게도 오늘 코스닥 종목의 경우에는 하락상위 종목들에 대한 대체적인 어떤 섹터들이 로보택시 관련주 10월 10일이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해당돼서는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과 화장품 섹터가 오늘 좀 낙폭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료가 소멸됐거나 기대 요인들이 좀 사라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주는 기저 효과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좀 이어질 때 하반기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너무 크게 좀 작용됐던 측면들. 그래서 9월에 수출 데이터가 양호하게는 나왔지만 이게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피크에 관련된 우려감으로 좀 작용됐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투시마카로 이어지지 않나 좀 보이고 로보택시 부분들은 좀 세론 효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눈에 좀 강조를 좀 드렸던 포인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늘 많이 빠진다고 해서 좀 접근하기보다는 사실 이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차익 매물을 좀 유의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세론이 조금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은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발에 관한 하락들 여전히 피해갈 수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나타내는 섹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대표님. 그게 많지는 않지만요. 어떤 섹터군들 조금 보셨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2차 전지, 비만 치료제 이런 종목들이 선별적인 어떤 강세 흐름인데 이거 우리가 좀 차이가 좀 있다면 월요일 날 좀 강했던 게 4680 배터리가 12월에 테슬라 양산 확정이 이제 됐다. 이 부분은 지난번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차 캐즘은 좀 지속될 수 있겠지만 차세대 배터리 관련된 기술 기대감들 그래서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라든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수급은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사실 수급의 어떤 기대 요인들로 인해서 최근까지 좀 많은 수급 반영을 좀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사실 원래 3분기에 좀 양산이 구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좀 나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늦어졌지만 4분기에 좀 확정됐다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관련된 낙수 효과들이 이 니켈 도금 강판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돼서 배터리 원통형 캔이라든가 CDI라고 불리우는 이 장비예요. 전류를 차단시킬 수 있는 장비인데 이게 원통형 배터리의 전류가 이제 누설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전기를 차단해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방지해주는 그런 어떤 기술인데 해당되는 장비를 좀 공급하려고 KNS 이런 종목들 오늘 시초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두드러진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상승폭을 일부 좀 반납을 했지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원통형 배터리가 양산이 된다고 해서 관련주가 모두 다 좋을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갖기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차라리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 부분은 이어서 이후에도 제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은 뭐 수혜주라는 것들은 아직 뭐 명확한 실적 수혜라기보다는 사실 뭐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급만 좀 반영되는 흐름이 아닌가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을 좀 기점으로 좀 보면 저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구간이 아닐까라 좀 말씀드리고 비만 치료제 이야기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뭐 펩트론을 좀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는 뭐 올라주고 올릭스라든가 있습니다. 뭐 대보이레스 같은 네. 경우 인벤티지를 뭐 다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펩트론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26%대. 공교롭게도 오늘이 무슨 날이죠? 펩트론의 권리락이에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번에 물질 이전 계약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시장을 좀 환호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진짜로 지금은 유의를 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일단 공시 내용을 보면 MTA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내용은 뭐 기술에 관련된 이전이다 이런 문구들이 자주 보입니다. 네. 명확하게는 기술 이전은 맞아요. 해당된 기술 이전은 맞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라이선스 아웃 기술 이전 계약과 MTA 물질 이전 계약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질 이전 계약은 우리가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력 기술이라든가 이 후보 물질들을 우리 거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라고 해서 이제 받아가는 이 원청사들이 해당된 내용들을 좀 감안해서 아니면 이걸 토대로 연구 개발을 좀 해봤는데 성과가 좀 있다면 오히려 뭐 독점 계약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라이센스 아웃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MTA는 반드시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전반적으로 물질 이전 계약이 이루어진 케이스에서 성사율은 제가 볼 때는 1%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보편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한 약물을 이 제약사들이 가져다가 뭐 전임상 단계에서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테스트라든가 테스트를 해봐라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공시 내용을 좀 요약해서 보면 1111가 해당되는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갖고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어떤 이런 플랫폼을 응용해서 개발을 해봤는데 성과가 정말 있었다면 계약이 라이선스 아웃으로 좀 이어지고 독점적인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대할 만한 요인이지만 이 성과를 단기에 입증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없고요. 두 번째는 펩트론이 그동안 좀 거짓말을 많이 했죠. 작년부터 어떤 거짓말을 했죠? 1111에 곧 라이선스 아웃 한다. 야. 할 것처럼 시장에서는 오인을 좀 많이 했는데 결국 내놓은 성과들은 라이선스 아웃이 아니라 MTA 물질 이전 계약을 먼저 좀 발표를 했다는 것은 지금 다급한 겁니다. 1차 발행가보다 지금 현저히 좀 떨어졌어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1차적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549억 원의 운영자금인데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300억 원 초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가 다시 올라주면 올려줘야 되는구나. 확정 발행가액이 네. 높아지니까 회사에 뭐가 들어오죠? 돈이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런 것들을 약간은 좀 의도하지 않았나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유자라면 해당된 지표에 관련된 단기 기대감을 좀 가져가기보다는 이제 여기 구간에서 좀 그동안 좀 손실폭이 좀 큰 분들의 경우에는 일부 뭐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좀 보고요. 향후에 유상증자 이후에 대규모라고 보면 한 12%대 해당되는 이 유상증자 물량이 시장에 유통이 되는 시점이라면 단기 주가 가치의 희석은 좀 불가피할 수 있는 부분, 즉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대는 시점이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펩트론 강세였는데 사실 상한가가 지금 현재 좀 풀리기도 했습니다. 펩트론이 오늘 또 제약바이오주들을 좀 이끌어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 초반부터 이러한 이슈들이 부각을 받았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물질 이전과 기술 이전은 분명히 다르다고. 근데 지금 펩트론이 111와 좀 계약을 맺는 부분은 물질 이전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기술 이전까지 아직 확정된 그러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유상증자 권리락 인날에 공교롭게 그렇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네. 사실 의도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청약을 받게 되면 예상했던 자금보다 좀 덜 네. 조달이 되면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 있겠죠. 다만 흥행, 증자의 흥행을 좀 유리하게 좀 가져가는 전략 내지는 그동안의 펩트론이 사실 뭐 이렇다는 어떤 성과를 좀 내지 못했지만 여기 관련된 뭐 유상증자 결정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오히려 이 이전 계약이나 기술 이전이라는 키워드를 계속 언급하면서 했다는 것은 좀 다소 의도적이다라 좀 보이고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는 사실 장기적 관점에 관련된 성과는 저는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라이리가 정말 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 정말 좋았다면 물질 이전 계약을 받는 게 아니라 일단 기술 뭐 이전을 받아. 반독점 정도 뭐 적당한 금액의 어떤 협의를 해서 라이선스 계약을 하면 되죠. 그 규모에 대한 어떤 액수에 대한 차이는 아직 뭐 가늠해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어떤 이전 계약은 그 이전에 약간 보수적인 계약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직접 그렇구나. 기술 이전 계약을 하기에는 네. 좀 리스크한데 물질 이전 계약은 뭐 회사에서 우리 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한번 해보세요. 써보겠다. 약간 라는 이런 어떤 느낌인 뉘앙스가 거죠?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이제 공시라는 거를 이제 그 자체 헤드라인만 보고 주가를 판단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또 기업 공시에 관해서 항상 좀 굉장히 깊이 있게 분석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오늘 꼭 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이러한 내용들이 주가에 영향을 100% 미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리스크에는 충분히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셨으면 좋겠는 내용입니다.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중국 이야기 조금 해볼까요, 대표님? 일단 중국 경기 부양책에 관한 호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중국 증시 오랜만에 개장해서 상승 출발이 되기는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오후에 살짝 탄력은 조금 둔화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러한 모멘텀들 가져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지금 뭐 중국 지수에 대한 흐름을 좀 잠깐 보면 뭐 상해, 뭐 심천, 중국 오늘 뭐 상승폭이 일부 좀 반납된 흐름들 좀 보여줬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상승 기조를 좀 아직은 좀 유지를 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좀 있었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사실 아직 우리가 뭐 패키징 정책이라고 해서 해당되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공개될 것이다라는 기대 요인들이 있었는데 해당되는 부분이 이번에 좀 빠졌다는 겁니다. 즉 숫자가 좀 빠진 건데 이게 어찌됐든 이 중국 정부의 사실상 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확정은 좀 된 것이고 세분화된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실망감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봐요. 다만 중국 지수가 오늘 시초 강한 흐름 보이고 일부 되돌렸다가 다시 좀 재반등하고 이런 흐름들은 그동안 중국도 국경절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랜 기간을 좀 흑장을 했죠. 쉬어왔죠? 네. 그냥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어떤 이 차익 매물을 현재 소화하는 과정들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중기적 관점에서 중국 증시가 오히려 투심 여건들은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동안 뭐 중국의 경기 침체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또는 뭐 미국의 대중 규제가 가속화됐던 부분들이 중국 증시의 어떤 상승 탄력도를 억제시켰던 그런 요인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은 중국과의 어떤 이 경기의 어떤 이 확장으로 인해서 반대되는 어떤 소비주 내지는 중국향 관련 종목들에 대한 어떤 주가들은 우리가 단기적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도 숫자로 좀 찍힐 수 있는 매출 규모나 이익 규모에 대한 추정은 현재로서는 추정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중국 관련주가 실적이 앞으로 다 좋아질 것이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서 투자 포인트들과 투자의 팁들을 많이 얻어가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익 매물이 중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대표님. 그 중국 증시가 좋다라는 게 이제 외국인 수급이 결국 그쪽으로 간다라고는 해석이 돼서 악재로 보여지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중국 쪽에 매출을 내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호재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포인트를 가져가면 좋을까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과거를 좀 기점으로 보면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량이 많고 과거처럼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한국의 화장품을 사고 많이 네. 사주던 그런 시대와 지금은 좀 달라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화장품 섹터라든가 뭐 호텔 신라의 최근 리포트 같은 것들 참고해 보면 인바운드 수요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정작적으로 소비 계층들이 면세점에서 돈을 쓰지 않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올리브영 이런 곳에 가서 좀 많이 쓴다는 플랫폼 것이죠. 그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비싼 돈을 쓰기보다는 가성비라든가 이제 소비 습관 오히려 이 인디 브랜드 좀 가격이 좀 저렴하면서 이 가격 대비 성능이 좀 우수한 그런 제품들의 선호도가 좀 좋아졌고 그리고 중국이 고차오라는 이 문화 트렌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국의 애국 소비라는 이런 문화가 계속해서 좀 확산됐던 부분들이 코로나19 시즌에 굉장히 좀 커졌었고 오히려 한국의 그동안 중국 시장 내에서에 대한 침투율이 좀 높아졌던 그런 업종들이
고차원 트렌드 때문에 사실상 이 실적이 좀 악화됐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뭐 FNF의 경우에도 어제 리포트를 보면 사실 3분기까지 중국의 어떤 소비층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MLB 브랜드가 굉장히 좀 중국에서 좀 큰 인기를 좀 겪었는데 올해 이제 2분기 기준을 보면 출점이 확대되지 못했고 오히려 점포에서는 좀 제한적인데 매출은 그나마 좀 선방한 흐름들. 그런데 이제 국내 수요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중국향 매출들은 좀 감소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중국 시장의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과연 우리 시장에 관련 예전에 어떤 수혜 종목들이 실적의 개선 관점으로 좀 봐야 될까? 이런 부분을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체크가 좀 더 중요해 보이고요. 다만 우리가 중국의 경기 확장되는 부분들의 관점에서는 뭐 향후에 뭐 건설 경기라든가 내수 제조 경기가 뭐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투자 확대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뭐 기계 장비라든가 뭐 반도체주의 경우에도 장비주의 특수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원초적인 뭐 소비주 뭐 관광이라든가 뭐 항공 여행 그다음에 뭐 중국향 소비주 뭐 대표적인 카지노도 있을 거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경기 부양이 된다고 해서 당장의 실적이 확장될 것이라는 부분보다 먼저 선행에서는 실적 체크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에 관한 모멘텀들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한 답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실시간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시면서 시장에 관한 포인트들 한번 집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이 랭킹되어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8.87%의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는데 사실 장 초반만 해도 제약바이오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다시 한번 그 주가의 탄력을 좀 잃어가고 있다는 게 오늘 시장에서 여실히 보여집니다. 현재는 8.87%의 하락세 나타나면서 11만 7,400원 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계속되는 토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일라일리와의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줬는데 상한가는 풀린 모습이고요. 우리가 리스크로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은 권리락 날이었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물질 이전과 기술 이전은 명확히 다른 부분이다라는 거. 지금 계약으로 거론되고 있는 거는 기술 이전이 아니라 물질 이전이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챙겨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리스크들을 방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태성인데요. 태성 같은 경우에는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칼퇴향 도금 장비 매출 기대감들이 시장에 나왔는데요. 사실 태성은 유리기판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영위 중인데요. 이게 2차 전지역 복합 동박 도금 설비를 지금 하면서 그러한 기술력들이 중국 기업한테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으면서 사실 이 도금 장비는 중국 기업이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태성이란 기업에게 먼저 요구를 해서 개발이 됐던 만큼 앞으로 사업의 확장성과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전망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3% 상승률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노을 보겠습니다. 노을도 개별적인 이슈 있었습니다. WHO가 산하 기관이 마이랩 사용을 권고했는데 이 마이랩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들에게 사용하는 모기와 진드기 기피제입니다. 이렇게 사용 권고 이슈가 나오자마자 시장에서 큰 상승률 나타내줘서 오늘 20% 넘게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피델릭스 보겠습니다.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국발 수혜를 좀 가져가는 기업인데요. 사실 왜 중국 부양책에 힘을 입느냐라는 부분을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이 최대 주주가요. 동심 반도체 주식 유환공사라는 중국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중국 기업이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중국발에 관한 부양책의 수혜를 얻어간다라고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7%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셨는데 혹시 대표님께서는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중에는 좀 눈에 띄는 종목이라든지 또 섹터분들이 있으실까요? 예, 오늘 좀 봐야 될 종목이 지금 삼천당 제약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6%대 좀 하락을 좀 하고 있고 맞아요. 일단 뭐 최저가가 지금 12%대까지 좀 하락한 이후에 일부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오늘 한 가지 뭐 단독 보도가 좀 나왔어요. 오리지널 제약사로부터 특허 침해로 피소가 되었는데 이 이슈가 나왔군요. 이 네. 부분이 사실 뭐 소송의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 좀 보십니다. 아일레아 바이오시밀러를 현재 좀 개발하고 있는데 네네네. 사실 이 해당 소송이
뭐 오늘 내일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음. 삼성의 바이오에피스의 경우에는 해당된 특허 분쟁 소송이 뭐 2022년도부터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뭐 다른 제형제보다는 지금 뭐 바이알 병에 담가서 파는 그런 어떤 이 제한적인 어떤 이 시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아일리아 시밀러의 경우는 현재 뭐 삼천당제약이 아직 뭐 개발해서 아직 시판에 관련된 일자가 좀 확정되지 못했지만 지금 오리지널 뭐 제약사죠, 뭐 리제네론 그리고 바이엘이 공동으로 특허에 관련된 침해 소송 향후에 뭐 이 부분이 단계 좀 결정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어떤 판매 허가를 뭐 취소한다든가 일부분에 대한 가처분이 좀 인용된다는 것은 단기적 관점의 어떤 불확실성이 좀 제기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삼천당제약의 경우에는 지난 고가 7월 11일 23만 원대를 기점으로 보면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던 측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은 조금 리스크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은 사실 특허 보호 조치가 좀 만료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레시피, 만드는 재료들이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도 한번 똑같이 한번 만들어 만들어보자. 볼까 하는 것이 바이오시밀러인데 이 부분은 뭐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하고 뭐 셀트리온도 하고 여러 이 제약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천당 제약이 오히려 이제 안과 질환에 특화된 그런 어떤 이 유명하죠. 그렇죠. 네. 이 회사의 좀 우호적인 네.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좀 해당되는 어떤 시밀러 제형제에 관련된 시판화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굉장히 좀 높아졌었고 이 부분이 특허의 침해 소송에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이 돼서 만약에 법원에서 일부라도 좀 인용이 되면 개발이 좀 더 뭐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어떤 진입이 좀 늦어지는 그런 효과들은 다소 좀 리스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 좀 비중을 좀 일부 줄여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뭐 장기 보유자의 경우에는 지금 241선 한 10만 7천 원대를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지금 10만 원대 초중반에서 좀 매수했던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비중 축소 내지는 좀 매도 대응하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삼천당 제약에 관한 악재 속보가 또 시장에 나왔다라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한 리스크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주가 하락도 조금은 열려 있다라고 보셔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 오늘 또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이 LG 엔솔에 관한 실적 이야기를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서 시장에서 수급이 급격하게 또 들어오는 부분들까지도 확인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사실 실적에 관련된 기대 효과들은 좀 크지는 않았고요. 좀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당근과 채찍이 채찍을 같이 있었죠. 줬다. 네. 첫 번째 어떤 잠정 실적 공시 내용 잠깐 보면 네.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매출액이 16.4%가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8.7%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지난 2분기 대비 매출은 11.6%가 증가됐고 영업 이익의 폭은 129.5%가 좀 증가됐기 때문에 지난 2분기 대비해서는 장사를 비교적 좀 잘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는 못했다라고 우리가 수치상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 다만 여기에 구체화되지 못했던 실적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건 뭐 확정 실적에서 이제 세부의 네. 사업 부분별 어떤 이 손익 여부가 좀 공개가 좀 되겠지만 추정을 했을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는 IRA 세액공제액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추산되는 금액이 한 4,660억 원 정도의 세액공제액을 좀 예상하고 이번 영업이익이 4,483억 원이니까 차감을 하면 어떻게 되죠? 177억이 적자로 좀 전환되고 있는. 그래서 2분기에 이어서 세액공제를 빼면 아직도 적자기도 좀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전기차 캐즘이 3분기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좀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수익 지표는 세액공제 효과 때문에 이익이 많이 확장된 것처럼 좀 착시할 수 있는 요인은 좀 있지만 세부적인 어떤 사항들은 아직 업황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을 좀 보여줬다고 좀 보이고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지난 2분기에 IRA 세액공제를 좀 차감했던 영업 손실액이 2,200억 원대인데 그에 반해서 한 177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폭의 적자폭을 축소했기 때문에 4분기에 좀 더 기대 요인들이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중대형 전지의 경우에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굉장히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다 하고 있었고 다만
4분기 기점으로 보면 북미양 ESS 매출이 일부 이익 구조를 좀 상쇄시키고요. 4분기 원통형 배터리 첫 출하가 어떻게 실적이 좀 반영시킬까? 이 부분이 좀 관건이긴 한데 초도 물량이 좀 반영된 효과들을 감안해 보면 3분기보다 양호한 실적 기조를 4분기에는 그래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에 관해서 면밀하게 좀 살펴봤었던 시장이었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요즘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보면은 원통형 배터리가 다시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라는 점에서 이게 또 새로운 섹터로 부상하진 않을까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지더라고요. 대표님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좀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참 볼 게 많아요. 전에는 사실 뭐 양극재, 맞아요. 뭐 이거 그런 하나만 물질 같은 것들. 셀사 아니면 양극재 아니면 뭐 기초적으로 뭐 전해액 동박 이 전해액 정도만 좀 동박, 봤는데 네. 요즘은 전고체 관련주, 사륙파이 배터리 관련주.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각형이라든가 파우치형 배터리가 또 나오면 또 거기 관련주가 또 나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통점은 같다예요. 2차 전지 소부장이 다 같다인데 다만 여기서 이 전략들은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소재사의 경우에도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는 특화 소재로 지금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고 네네. 양극재의 경우에는 뭐 LFP향 공급되는 이슈도 좀 있지만 원통형 배터리에 좀 특화된 뭐 내지는 뭐 전용화된 그런 어떤 소재들에 대한 양분화들은 시장의 어떤 공급사별로 좀 다른 효과들이 좀 있지만 내용은 같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조가 좀 바뀔 수는 없어요. 테슬라 향이냐 포드 향이나 뭐 스텔란티스 향이냐 이런 이 구도에 따라서 이 변동사항은 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단순하게 4680 배터리가 양산이 시작된다고 해서 관련된 뭐 배터리 캔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뭐 리튬, 니켈, 도금 강판 뭐 이런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뭐 CID 장비라든가 해당된 장비들이 단기적으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맹목적인 기대감을 좀 반영시켰고 네.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에도 우리가 파일럿 양산이 일부가 됐지만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중대형에 절대 못 갑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싱싱카죠. 거기에 들어가는 거나 전기 네. 자전거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가 시제품으로 아마 이제 소형이니까. 올해 이제 4분기부터 아니면 내년 초에 이제 부분적으로 좀 탑재가 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중대형화 되기 위해서는 많은 이 고가의 어떤 수율 개선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기점으로 보면 한 2030년도가 보편화된 상용화를 좀 예상해 볼 수 있고 이 기간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직접적인 어떤 수혜주를 좀 우리가 가려내긴 좀 어렵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지만 그래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세대 배터리가 뭐 전반적인 어떤 전기차 업황의 어떤 우려감들을 다 내포하면서 수급적인 이점을 좀 갖고는 있지만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소재사보다는 이제부터는 2차 전지 배터리 셀사, LG 에너지 솔루션인가 뭐 삼성 SDI를 좀 주력해서 보고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오히려 SK온 이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흑자 기조가 올해까지는 좀 불투명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흑전 여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 이 셀사의 관점에서는 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를 좀 주력해서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또 종가 베팅에 관한 언급대까지도 나와 버렸네요,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한 좋은 전망치들을 같이 한번 내다볼 수가 있었고요. 비교적 그래도 대표님 좀 대형주 위주로 지금 보시는 거네요, 좀 중소형주보다는. 그렇죠. 왜냐면은 좀 노이즈 이슈가 단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반도체 업황에 관해 최근에 뭐 반도체 겨울이 온다, 뭐 맞아요. 하반기 그래서, 사이클이 네. 둔화된다, 뭐 재고가 많아진다. 그런데 우리가 2차 전지를 우리가 대입해서 보면 올해 초부터 2차 전지의 겨울 그리고 뭐 보조금의 축소, 네. 판매량이 뭐 줄고 준다. 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에 성공하면 전기차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노이즈를 다 견뎌오고 난 이후에 오히려 선행지표상 내년도에 대한 가동률, 뭐 오히려 일부 뭐 조인트 벤처의 합작 공장이 좀 가동되는 부분들 그리고 내년도에 뭐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의 경우에는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그런 포인트들 때문에 주가가 좀 미리 좀 반영하는 측면들인데 오래 쉬었고 실적의 개선 기저 효과들이 좀 더 큰 그런 섹터는 2차 전지 안에서 저는 사실 좀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소재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리튬 그리고 니켈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1월 저점보다 더 깨졌어요. 뭐 킬로그램당 뭐 70.5위안까지 하락했다가 최근에
73위안까지 반등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을 반등으로 좀 볼 것인가 그런 포인트를 좀 본다면 셀사의 이익 개선 기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한 종목을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대주전자 재료를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네네. 해당 대상 전반적인 셀사 그리고 소재사의 경우에는 이익 기조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영향은 4분기까지 좀 지속될 수 있겠는데 대주전자 재료의 경우에는 오히려 3분기보다 4분기 실적의 기대 효과들이 좀 큽니다. 실리콘 음극재의 경우에는 현재 적용 차종이 2종에 좀 불과하지만 EV3를 좀 필두로 해서 내년에 한 6종에서 7종까지 좀 확대가 되면 거의 대주전자 재료가 거의 독점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네. 유일하게 네. 실리콘 음극재를 좀 공급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다만 양산 캐파가 가동률의 이제 이 한계가 좀 제한적이에요. 올해 연간 캐파가 많게 한 7,000톤 캐파뿐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한 15,000 캐파로 좀 증설이 되는 효과들을 감안해 보면 실적의 대비율은 내년 한 200에서 250% 정도 확장될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대주전자 재료에 관한 언급들도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선별적인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셔야 한다라는 부분들 꼭 염두를 해두시고요. 시간이 좀 살짝 남은 김에 몇 네. 가지 질문을 조금 드려봐도 네. 될까요? 자,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오늘 보락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도달을 했어요. 이제 중국의 시판 허가 위암 치료제 관련해서 특허를 받았다라는 이슈들과 함께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화제약도 그렇고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지금 해봐야 될까요? 중국에서 지금 이 항암제, 위암의 치료제에 들어가는 이 주요 이 물질에 관련된 특허를 좀 보유하고 있다. 이 이슈 때문에 오늘 뭐 대화제약과 보락은 좀 후반에 좀 네, 지금 상승폭을 좀 키웠는데 네. 해당된 내용들 좀 우리가 보면 사실 이제 주의된 포인트 항상 좀 강조드렸는데 우리가 이슈나 수급을 따라서 매매하게 되면 내가산 구간이 가장 큰 꼭대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유의를 좀 해야 슬픕니다. 되고 네. 항상 우리가 뉴스에 관련된 어떤 이 타이틀만 보고 좀 현혹되는데 어떤 약물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내용을 보면 이게 위암 치료제다라고 좀 명기는 좀 돼 있지만 정확하게는 위암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 항암 치료제. 보조로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제 그러니까 주력으로 좀 보고 있는 암을 사멸시키고 암의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전용 치료제가 있고 보조적인 부분들은 해당돼서 이 부분에 대한 효과도 주고 저 부분에 대한 효과도 주고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모든 약물을 같이 병행해서 좀 하게 되는 그러니까 병용 치료제와는 좀 다른 어감입니다. 뭔가 다르군요. 그렇죠. 네. 보조항암 치료제라는 네. 것은 위암 환자들이 주로 처방받는 항암 치료제와 좀 다르게 마시는 항암 치료제다. 이 항암을 좀 보조해주는 역할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전반적인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이 플랫폼의 이게 약물의 어떤 확장성들은 아직까지 그 영향도 좀 미비하다라고 저는 냉정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대 요인들은 중국의 어떤 거대 시장을 좀 감안해서 오늘 반응은 좀 했지만 냉정하게는 해당이 되는 어떤 실적 지표, 물질 특허를 좀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동되는 개런티가 얼마나 될까 이 부분을 좀 추산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오늘은 일회성 이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상한가가 종목이 몇 개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 하나하나씩을 좀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 진단을 같이 한번 받아봤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이슈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무엇보다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내일 시장 쉬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장마감 직전까지의 대응 전략들도 같이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은 대표님의 종배는 예, 저는 네. LG 에너지 솔루션 네. 오늘 뭐 공교롭게도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뭐 홍보대사가 됐는데 네, 그 내용을 좀 공교롭게도. 보면요. 네. 사실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2차 전지를 좀 바라보는 업황의 우려감들이 굉장히 좀 컸었고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도 시장의 전망치보다 살짝 좀 내려가면서 아,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구나라는 네. 인식들은 상당히 주가에 많이 저는 대부분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전기차가 여기서 더 나빠질 것이 좀 뭐가 있을까라는 인식들이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조금의 편안함을 좀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다만 지금 매크로 지표라든가 대외적인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어떤 연동 효과들이 없다면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기대 요인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주가가 좀 상향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실적 발표를 보면 사실 뭐 4%대 상승할 만한 그런 어떤 기대 효과들은 좀 네.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어떤 이 벤치의 장기 공급 물량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크지 않았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종가 베팅 종목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 감사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다이어트는 모두의 숙제라고 하죠. 이 숙제는 조금씩 풀릴 기미가 보이는데 우리 시장에 대한 숙제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했더니 하루 만에 발을 빼는 야속한 모습이었는데요. 때문에 우리 시장 지지부진한 채 장을 마감했잖아요.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아쉽고도 아쉬운 시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이렇게 마감을 지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다 그 하락폭들이 다소 확대되면서 시장에서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들이 많이 출현을 했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이런 위축도에 관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하다는 게 우리 시장의 하나의 포인트가 될 텐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관련된 흐름들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0.61%, 0.36% 하락했습니다. 업종으로 넘어가서 좀 시장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업종부터 보실 텐데요.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었었죠.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선 대웅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치료제에 관한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8%가량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24,4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삼일제약 같은 경우에도 5% 넘는 상승률 현재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녹십자도 오늘 4%가량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힘입어서 녹십자가 4%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는 코스피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들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상승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수를 어느 정도 하방을 경직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업종도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건설업이 그래도 제약바이오주들을 제외하고는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모든 종목군들이 이제 건설 관련한 종목군들이다라는 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건설 업황에 관한 호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 관한 시장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도 이슈에 반영이 되기도 했지만요. 국내에 관한 부동산 시장에 관한 뉴스들을 찾아보더라도 몇몇 가지 이러한 부동산가 상승에 관한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리 인하에 관한 이슈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들 나오면서 주택 시장이
더 살아날 것이다라는 시장의 인식들 반영된 것 같습니다. GS건설부터 남광토건까지 오늘 건설업종들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업종들 오늘 상당히 많았는데요. 첫 번째 하락업종은 역시나 전기, 전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이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일부 종목군들과 반도체 종목군들을 이야기해볼 수 있겠습니다. 채방전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8% 넘게 하락을 했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은 어제 주가의 상승률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상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전력 설비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부각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면서 6%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LG전자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LG전자에 관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컨센서스도 하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급격하게 하락하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무려 20% 이상 하락했는데요. LG전자 측에서는 물류비가 증가했고 마케팅비를 많이 썼다라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사업에 관한 확장성들이 LG전자도 필요하다라는 인식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5% 넘게 하락합니다. LX 세미콘도 5% 넘게 하락하며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 하락 업종들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업종도 오늘 시장에서 하락이 나와줬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리츠 관련주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부동산 관련한 주로 알고 있는데요. 리츠 관련주들은 건설 업종과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기조가 뉴욕 증시에서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SK리츠가 오늘 4.79%의 하락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아센다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4% 넘게 하락하는 흐름도 보여줬는데요. 아센다오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죠. 이러한 테마들의 힘들이 약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롯데이노베이트도 오늘 3% 넘게 하락하며 마감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지수 살펴봤는데요. 코스닥 지수에 관한 흐름들은 어땠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약세로 이렇게 이름을 잡았고요. 780선을 하루 만에 내어준 채 이렇게 778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선방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제약에 있었는데요. 업종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만 치료제 눈부셨죠. 여러 가지 호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펩트론, 위고비, 미증시의 이런 호조까지 모두 다 더해진 것이 상승 재료로 작용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고요.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또 개별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경구형 항암제가 중국 판매를 본격화했다라는 이야기 속에 장 초반부터 떠들썩하게 움직임 보여졌고요. 여기 안에는 없지만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위고비 출시 물량이 한 60% 이상을 배정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말만 하더라도 10,000원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25,000원 웃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단 안에서의 제약바이오 상승세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죠.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삼천당 제약 모두 다 지수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가운데 리가켄바이오와 보로노이아 같은 종목들은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갈아치우는 데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HLB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3%대 내림세를 걷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바로 금속인데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장 후반 들어서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런 대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 잠정 실적을 내놨는데 사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는 너무 낮았죠. 이 시장의 눈높이보다도 무려 30% 이상을 상회하면서 호재로 작용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8년부터 벤츠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계약 규모가 사실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수조 원대에 이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알맥과 같은 종목들이 관련주로 엮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벤츠 모두 다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10% 가깝게 큰 폭으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하락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정밀기기 쪽이 오늘 하락으로 이름 잡았습니다. 퓨런티어와 같은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오늘 내림세를 보였고요. 당연히 테슬라, 로보택시 발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서비스인데요. 기타 서비스 하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이 요즘 상승세가 괜찮았잖아요. 중국의 돈풀기 그리고 잭시빅스가 또 중국 쪽에서 판매 호조까지 보이게 되면서 지난달 말에 거의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두 자릿수 약세를 보인 채 거래를 닫았습니다. 여기 안에는 없지만 오늘 상승세 장 후반 들어서 두드러졌던 쪽이 바로 광고였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광고에 하나둘씩 도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때문에 국내 광고 관련 종목들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빅테크 기업 구글 먼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에 광고를 도입했다라는 사실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코파일럿에 새로운 광고 방식 우리 적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 플레이디아 같은 종목들이 장중한 때 24% 넘는 상승세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한번 마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답을 내리기 어려운 시장이었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도움되셨을 시간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하루 쉬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